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가자 과자사이언스 친연자입니다. 오늘은 기압에 대하여 배워볼 것인데요. 기압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토리첼리 실험, 기압의 의미, 방향, 크기 등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인트로입니다. 물컵에 물을 넣고 거꾸로 세운다면 당연히 물이 쏟아지겠죠. 그렇지만 종이로 막고 난 후 물컵을 거꾸로 세우면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에 의한 무게에 상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 의한 압력, 즉 기압 때문인데요. 이 실험을 통하여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높은 산이나 비행기를 타게 되면 과자 봉지가 부풀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면 부푼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져 과자 봉지가 이렇게 부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은 하와이 마우나케아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캔에 물을 넣고요.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캔 속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상태 변화하게 되죠. 분자 운동이 좀 더 활발해져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알코올 램프를 끈 후 입구를 막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캔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것도 모든 방향으로 찌그러집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방향으로 기압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입니다. 토리첼리 기압 실험 정리해 볼 것인데요. 토리첼리는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갈릴레오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깊이가 무려 12m나 됐는데요. 물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10.3m까지 물을 올리는 데 성공을 하였고요. 이후 갈릴레이가 죽은 후 토리첼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10m의 유리관이 필요했는데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13.6배나 되는 수은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과정 스텝 1, 2, 3로 정리되어 있고요. 아래 보면 시험관에 1m입니다. 거기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끝부분을 막아줍니다. 역시 수조 안에 수은을 준비하였고요. 이 유리관을 거꾸로 세우게 됩니다. 그림 보시죠? 네, 이렇게 거꾸로 세워둡니다. 정리하자면 1m 유리관에 수은을 넣고요. 거꾸로 세우는 실험 설계 과정을 거칩니다.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은 기둥이 그대로 있지 않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76cm에서 멈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토리첼리는 어떻게 설명하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수은 면을 누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화살표의 크기가 결국에 같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공기가 수은면을 누르는 압력입니다. 이 크기는 어떤 값과 같냐면 수은 기둥이 누르는 76cm의 압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하여 기압의 존재와
크기를 알아냈고요. 1기압의 크기를 수은기둥 76cm로 정의하였습니다. 정리하면 1기압은 수은 H지점 76cm다 라는 것입니다. C 기압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의 의미는 공기 무게에 의한 압력입니다. 누르는 힘이죠.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캔에 물을 넣고 식혔을 때 모든 방향으로 찌그러진 거 기억하시죠? 기압의 크기 1기압은 수은기둥 약 76cm에 상응하고요.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 생소하시죠? 1제곱미터의 면적에 100N의 힘이 작용한 것을 의미하고요. 물기둥은 10m에 상응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크기의 기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깥쪽에서 우리 몸 쪽으로 이렇게 기압이 작용합니다. 몸 내부의 그 크기에 상응하는 그 크기와 같은 크기의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압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몸이 뭔가 이렇게 쭈그러들거나 쪼그라드는 현상도 없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두 개의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특징입니다. 기압의 크기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압이 낮아지죠. 오른쪽 그림 살펴보면 지표 부근은 공기 기둥의 높이가 높습니다. 즉 공기의 양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산 위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든 것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 기압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압이 낮아진다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공기의 양이 줄어 숨이 차고요. 과자 봉지도 부풉니다. 그리고 비행기 탔을 때 귀가 먹먹한 느낌 느껴본 적 있나요? 이것을 설명해 보자면 우리 바깥쪽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 기압이 낮아져 저기압, 그리고 몸 안쪽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원래 편편한 모양의 고막이 바깥쪽으로 팽창하게 되어 귀에 먹먹한 느낌이 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평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바로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바로 압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고막이 돌아오죠. 실생활에서 기압이 활용되는 예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과정인데요. 진공청소기 안에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가 움직여 진공청소기 내부의 공기를 빼내어 저기압 상태를 만들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압의 변화에 의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먼지가 빨아들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빨대를 이용하여 음료를 마시는 것인데요. 빨대에 입을 대고 공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빨대 안쪽은 기압이 낮아지고요. 음료 쪽은 기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압 변화에 의하여 음료가 빨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압의 변화에 따른 날씨 변화인데요. 기압이 높은 경우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구름이 소멸되고 맑은 날씨가 만들어집니다. 하강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기압일 때에는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여 구름이 만들어져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가 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압에 관련된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과자 과자사이언스 진연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